후기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정조시대에 관직에 입문하여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를 조선의 천재라 여기며 각별히 아꼈던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연루되면서 18년 동안 먼 유배지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은 다산 개인에게는 불행했지만 조선에게는 행운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암담한 유배 생활, 다산은 일표이서로 불리는 주요 저서인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와 함께 여유당 전서 등 50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기술자였고 건축가였으며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천연도 예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글을 썼던 의사였고 지방 행정가들이 법적인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며 서적을 편찬한 법학자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저술 활동에 담긴 다산의 철학은 바로 생활 철학으로서의 실천적 지식입니다. 조선의 천재에서 유배된 죄인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시대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고 민초들의 삶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으며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학문과 저술 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학문의 본령이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과 같다. 행동하면 반드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반드시 행한다. 그는 자신의 말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경세유표는 국가 경영에 관한 일체의 제도, 법규에 대한 개혁 원리를 담은 책으로 조선이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 저술한 책입니다.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 목민관의 치민에 관한 요령과 마음가짐과 태도 등을 저술한 책이며 흠음신서는 형법 연구서이자 판결과 형벌 등에 대한 주의와 규범에 관한 책으로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을 가벼이 처리하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부터 정치인의 바른 자세,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의 처리까지 백성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실천적 지식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한 일화로 황상이라는 사람이 다산을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둔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살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자 다산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병통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한번 보고 척척 외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음미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린다. 둘째, 제목만 던져줘도 글을 짓는 사람은 똑똑할지언정 글이 가볍다. 셋째, 한마디만 해도 금세 알아듣는 사람은 곱씹지 않아 깊이가 없다.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는 까닭은 모두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결국 이 일은 이루어진다. 리더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행동하는 지식을 실천하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아는 것과 행함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느리기에 방향이 확실하고 발자국이 깊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